오늘은 사주에 재성이 많으면은 이제 바람둥이일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이 많으면 바람둥이일까?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고요. 일단은 남자 사주에서 우리가 단식으로 봤을 때 여자를 재성이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재성에는 정제랑 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었을 때 남자 사주에 이제 재성이 많은 경우를 재다 신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명식을 적어볼게요. 개해 일주분이고요. 여기가 정사월이고 정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정사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개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화가 이제 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싹 다 이제 편제로 깔고 있고요. 그리고 요 사화는 정제로 이렇게 깔게 되겠죠. 그리고 요 축토는 편관, 그리고 요 해수는 겁재, 요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재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정제와 편제가 이제 사주에서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요 재다에 들어있는 거는 이제 혼잡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정제, 편제가 이제 혼잡이 되어 있다. 근데 요 사주를 봤을 때 이제 정편제가 혼잡되어 있음과 동시에 이 사주 전체를 봤을 때 요 부분이 싹 다 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다에도 포함이 되죠. 그러면 재다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요 해수 빼고는 나 자신에 해당되는 기운이 없어요. 심지어 요 연주에 있는 축토 같은 경우에도 나를 극하는 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약한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재다 신약이라고 해서 이제 과연 바람둥이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요 편제 같은 경우는 약간 유흥성 이런 거를 띠거든요. 그래서 편제 쪽은 생각보다 바람을 많이 피지 않는다. 편제에 도화가 꼈을 때 여러분, 편제에 도화가 꼈을 때 되게 바람을 많이 핀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오히려 그냥 좀 바깥에서 술 같은 거, 술 마시고 이러는 거,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거, 이런 거에 돈을 많이 쓰고 바람을 꼭 핀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다라고 했을 때 재성이 이제 많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바람둥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애처가의 현상이 발생하는 사주도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는 재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주변 있죠. 내 주변 현재 상황. 내 주변 현재 상황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도 지금 싹 다 재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재성과 관성으로 이렇게 구성된 사주일 경우에는 나 중심으로 이제 그 사주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상황에 맞춰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중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재성이 남자의 경우에는 내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내 중심으로 이제 아내 중심의 삶, 즉 애처가의 삶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재성이 많게 되면은 바람둥이가 되지 못하고요, 여러분. 여자의 끌려다닌다. 이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이에요. 재성이 많다고 해서 바람둥이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신약한 형태로 되고 재성이 많은 경우에는 여자에 끌려다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자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살지 못해요. 자기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내 주변 상황에 내가 맞춰서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다신약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 주변 상황에 맞춰서 가는 삶을 사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이미 갖춰져 있는 거예요. 재성과 관성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그 재와 관에 반해서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을 때 오히려 부작용과 힘듦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여미새라고 하잖아요. 여미새라고 하는 거는 여자에 그만큼 이제 내가 미쳐있다. 여자에 미쳐있는 남성분을 일컫는 용어인데 이제 여미새라고 했을 때 이제 재성이 많으면은 여미새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흔히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재성이 많으면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애처가의 형태로 흐를 수가 있고 이제 바람둥이라고 했을 때는 재성이 있긴 있어야 돼요. 재성이 있고 신강한 구조일 때 내가 바람둥이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둥이라고 하면은 진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카사노바를 생각을 해보면은 카사노바는 여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죠. 근데 사주 안에 재성이 있다라는 거는 여자 수를 셀 수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해요. 어쨌든 간에 내가 사주에 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 사주 같은 경우는 재성이 있어요. 사주 팔자에. 그러면 여자 수를 셀 수 있다는 거고, 즉 여자 수에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재성이 없는 무재사주가 때에 따라서 바람둥이일 수도 있어요. 무재사주 중에서 바람둥이를 은근히 저는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재성이 많으면 바람둥이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한번 찍어봤고요. 오히려 재성이 많으면 바람둥이가 아니라 여자에 끌려다니고 주변 상황에 맞춰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애처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부인한테는 상당히 잘하지만 내 삶의 만족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요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